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2부에 이어서 3부도 참 기다렸던 분이세요. 아주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맞아요. 네. 매번 올 때마다 네. 참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요. 왜요? 무난한 날씨면은 불안한 거야. 가서 할 얘기 없을까 봐. 그래서 참으로 죄송하지만 또 추워졌네요. 네. 그래서 네.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참 올해는 진짜 바쁘시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진짜로 날씨 참 더웠고 오늘 또 갑자기 춥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태풍이 날씨에서 가장 챙겨야 되는 요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추위 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슬슬 미세먼지 얘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예전부터 저는 20년 전부터 제가 이 분야를 잡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사시사철 365일 날씨와 뗄래 뗄 수 없는데 이분들이 그 때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날씨가 중요해서 찾다라기보다는 다른 이슈 사항이 없으면은 날씨에 관심 갖고 저는 그게 제일 사실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커피 사야 되나요? 아니요. 커피 많이 저도 제 자랑할까요? 자랑을 충분히 하게 하십시오. 제가. 네. 무슨 자랑인데요? 네. 그 시청률이 되게 좋게 나온대요. 근데 예. 제가 잘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정치 이슈로 옛날에는 굉장히 많은 이제 방송국에서 비중 자체가 정치가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날씨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 그러니까 그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아니에요.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부스터 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제가 아니더라도. 아닙니다. 오늘 커피 날인가?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날씨가 그야말로 실생활에 딱 밀접하게 있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진짜 일상에 밀접하고 우리 옷차림이나 뭐 경제에도 진짜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맹소영 컬럼니스트의 활약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우리 OBS 굿모닝 OBS 라인업이 참 좋아요. 맞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열일했어. 이치동 기자님 섭외하고 제가 맹소영 컬럼니스트 섭외하고 우리도 약간 자화자찬하면서 오늘 우리도 커피 사야 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 추웠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손이 시리고 코가 시렸거든요. 얼마큼 추워진 거예요? 저도 차를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좀 춥기는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뭐 추위나 더위 크게 느끼지는 않는데 오늘 서울은요 첫 서리가 관측이 되고 첫 얼음이 얼었습니다. 기상청에서 조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올해 그 서울에 첫 설이 관측이 되고 대전도 첫 설이가 관측이 됐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는 2일 정도 빠르고요. 평년보다는 9일 정도 늦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날씨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상대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많이 추우셨죠. 왜냐하면 새벽에 확실히 오시기 때문에 아침 공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장 체감하는 좀 분들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작가님들도 포함해서. 근데 사실 어제는 평년보다 좀 높았던 곳들이 조금 상당했어요. 기온을 살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추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운 거는 아닌데 상대적인 추위로 봤을 때는 뭐 경기 북부 지역이나 강원 산간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날보다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이맘때와 어울리지 않은 높은 기온에서 우리가 적응하고 지냈느냐라는 부분을 어제 좀 봤다면 오늘은 절대적인 추위도 낮습니다. 보면은 최저 기온의 그 이제 기온 분포를 좀 살펴보면 어제 기상청에서 좀 예보를 했던 것보다도 기온이 상당 부분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영하를 보인 지역들 어제는 뭐 일부 파주라든지 연천이라든지 이런 정말 휴전선 부근에 위치한 지역들만 기온이 떨어져도 0도에서 살짝 떨어진 정도. 그리고 어제는 생각보다 바람이 그렇게 강하게 불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온 자체만으로도 강원도 산간은 거의 동해안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 그리고 경기 북부도 폭넓은 지역. 경기 남부하고 내륙까지 0도 아래로 떨어진 곳들이 상당해요. 여기에다가 오늘은 바람도 제법 강하게 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온도는 찬바람 같은 경우에는 초속 1m 정도 불 때 체감온도 1도에서 정말 찬 공기 같은 경우에는 1.5도 정도 끌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아침보다의 체감 기온이 더 떨어졌다라는. 그래서 오늘 아침은 정말 거의 초겨울 추위예요. 맞아요. 아니, 그 지역 날씨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남부 지역은 그냥 따뜻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천안 같은 경우는 뭐 부여 같은 경우는 지금 0.6, 그 금산은 지금 영하 0.1도예요. 그러니까 수도권보다 더 낮은. 예, 맞아요. 네. 이게 뭐 지역마다 이게 좀 그 어떤 특색 때문에 또 기온이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지형도 있고. 네. 그렇죠. 지형도 있고 지형적인 영향이 뭐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 최저 기온 같은 경우에도 뭐 울산, 부산, 해안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도로 웃돈 지역들이 좀 상당했어요. 예. 왜냐면 바다 그렇죠. 영향 때문이에요. 맞아요. 바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데워주고 천천히 식기 때문에 낮 동안에 받은 열기를 밤 동안에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게. 그래서 반대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지역이 열대야가 심해요. 그러니까 도심은 도심 나름대로 열섬 효과 때문에 열이 추가돼가지고 밤에 또 기온이 안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네. 이 수도권 지역 쪽에서도 인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열대야가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동해 바다는 수심이 또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서해하고 또 동해하고 그런 어떤 지형적인, 그러니까 반대로 내륙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금방 떨어졌다가 금방 올라가는 일교차도 크고 아침 기온은 금방 떨어지고 이런 특징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아, 지금 얘기한 지역들이 좀 내륙이긴 하네요, 진짜. 맞아요. 예, 금산도 그렇고 부여도 그렇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건지 물론 예보는 있었지만, 네. 왜 이렇게 추워진 건지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더웠는지를 보여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왜 더위가 덜 늦게 갔는지. 네. 물론 지난 주말에 우리 반팔 입었다는 얘기 24도, 했거든요. 25도.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저는 계속 방송을 할 때 아이템 자체가 왜 전어가 안 잡히냐, 왜 광어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았냐, 맞아. 계속 뭐 가을철 모기 얘기했지, 맞아요, 단풍 맞아요. 구경 못해서 이 폭염 맞아. 어떡하냐. 근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이게 추위 얘기가 하니까 이제 진짜 냉탕과 온탕의 그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예요. 근데 실제 우리나라의 이렇게 기온의 사이클을 살펴보면은 여름철에 이렇게 쭉 올라가던 기온이 그러니까 광복절쯤 되면은 이제 내림세로 돌아서요. 근데 그 내림세가 완만하게 내려오느냐 급격하게 내려오느냐 차이인 건데 대부분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11월 중순쯤이 되면 굉장히 급격하게 내려오기는 해요. 근데 예. 지금의 추위는 그 시기보다는 조금은 앞당겨지기는 한 거긴 하죠. 그 내림폭 자체가. 예. 아마 지금은 한 사나흘에 걸쳐가지고 뚝뚝뚝 떨어지긴 하지만 이게 하루 만에 찾아올 정도의 추위였더라고 하면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주고도 남을 날씨이기는 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극하경한 그런 경향성이 좀 큽니다. 지금. 요 하루 이틀 사이에. 그래서 얘가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너무 올라갔던 것도 있고. 그래 맞아. 상대적으로 아까 우리 그 김순영 교통캐스터가 그랬잖아요. 이제 계절을 찾은 것 같다. 더위가 너무 늦게 간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추운 게 또 뭐 주말에는 또 날이 또 올라간다고 하고 좀 어떻게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이게 계속 유지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위가? 벌써 끝나네요. 네? 갑자기 네. 갑자기 보내면 안 돼요. 제가 중간 전망해드릴 테니까 네네네. 더 많이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추위가 언제까지 되냐? 풀려요. 풀리긴 풀리죠. 그쵸.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일도 더 춥잖아요. 내일이 절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막 또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물론 이제 추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반짝으로 찾아오느냐, 오랫동안 가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예보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지금은 공기 자체가 찬 공기가 내려와도 겨울철처럼 오래 갈 수 있는 그 기압계가 아니에요. 이 대륙고 기압의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공기의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럼 얘네도 흘러가거든요. 근데 더 이상 남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내려왔던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 따뜻하게 변질되고 그래도 흘러가는 그런 어떤 추세 때문에 한 목요일 이제 내일 아침 이제 절정을 달하고요. 다시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요. 하지만 금요일 아침까지는 추울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하게 날씨 이제 좀 풀렸다. 좀 도톰한 옷차림이 좀 이제 덥다라고 하는 시점은 금요일 날 낮에. 그리고 주말에는 평년보다 다시 좀 웃도는 날씨. 네. 그럼 되게 좋기는 하죠. 그쵸. 근데 이런 롤러코스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아주 추운 겨울철에 심혈관 관련한 질환자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물론 기온이 뚝 떨어질 때는 왜냐하면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날씨가 풀리는 시점에서의 훨씬 더 건강으로 인해서 이상 증세를 보시는 분들이 물론 이거는 추운 겨울에 한해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제 가을 날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복이 훨씬 더 좀 심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날씨 풀렸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요. 또 갑자기 풀리는 날씨도 건강을 좀 잘 챙겨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체온 유지를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이렇게 환절기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조금 전에 그
그 얘기하셨잖아요. 한파특보 이제 얘기했고 아마 제 기억에 월요일인가 저도 이제 아침에 오면서 뉴스 들었는데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 뭐 내려진 곳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실제로 뭐 한파특보가 발효된다라고 하는 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의 기준이라고 하면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치에 부합하는 날씨가 전개될 것으로 보일 때 예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기상청에서 한파특보를 실제 확실할 경우에는 이미 미리 내려요. 그러면은 뭐 월요일 날이 일요일 날 저녁이다 하더라도 화요일 날 오전에는 한파특보 내려진다. 이렇게 확실하게 발표하는 거는 네. 정확한 그런 어떤 근거적인 데이터가 확실할 때. 그런데 한파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예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예비특보. 근데 예비특보 같은 경우에는 내려지더라도 그게 실제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좀 들여다 보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한파특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특보랑은 그 기준이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바람 같은 경우에는 주의보하고 경보, 바람뿐만 아니라 뭐 폭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특보가 2단계예요. 주의보 아니면 경보. 그러니까 주의보가 좀 더 약한 거, 경보는 강한 거. 그래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은 주의보하고 경보를 내리게 되는데 한파특보는 그 주의보와 경보 안에서도 기준이 또 달라요. 그걸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추위가 어떤 형태로 찾아왔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기준이 조금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맘때 겨울 초입부에 내려지는 추위 혹은 3월 달에 꽃샘 추위 때문에 내려지는 그런 이제 추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상대적인 추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냐. 전날보다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기온에 해당되는 거는 어제 경기 북부 지역은 일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들 지역이 왜 한파주의보가 안 내려졌냐면 10도 아래로 떨어진 동시에 기온 자체가 3도 아래여야 되고 근데 어제 3도 아래였어요. 0도 가까이. 얘는 맞았어요. 그런데 이 기온이 평년보다 3도 아래로 낮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지막 기준이 안 맞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떨어지기는 했는데 그리고 3도 아래 기온이 나타나긴 했는데 3도 아래로 평년보다 낮지는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더 많이 더웠다는 거죠. 그렇구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고 절대적으로 3도 아래로 내려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년보다 3도 아래로 내려가고 되게 어렵다. 설명 너무 좋은데요? 적지도 않았는데 인용해야겠다. 살짝 적었어요. 좋다. 이렇게 설명해야 쉽구나. 세 개가 다 이제 부합해야지 한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계단식으로 뚝뚝뚝 그 계단 중에서도 높은 계단으로 뚝뚝뚝 떨어졌는데 이게 한 번에 왔었으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그래서 어제가 한 많은 지역이 5도에서 1도에서 5도 정도 떨어졌거든요. 오늘 아침도 1도에서 5도 많은 곳은 5도에서 10도 사이로 떨어졌어요. 이게 한 번에 찾아왔다라고 하면 충분히 한파특보 내려지죠. 두 번째 기준에서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영하 12도의 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강추위다 라고 할 정도인데 이 추위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이틀이나 가야 되는구나. 이틀이나. 그럴 때 보통은 우리나라가 가장 추운 시기가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딱 요 시기가 가장 추워요. 그러니까 요쯤에 내려지는 한파특보는 지금하고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또 4월이나 5월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4월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진 적이 있었어요. 근래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세 번째 조건인데 기상청의 예보관들이 요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냥 기상청들이 정량적인 것보다는 약간 정성적인. 이거는 이 시기에 오는 추위 정도면은 농가에서도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좀 이 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추위로 좀 뭔가 인체에도 좀 해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좀 재량껏 내려지는 한파특보도 내려지는 그게 한 4월쯤에 내려진 특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이게 숨어 있는 게 많네요. 뭐 기준이 어쨌든 있긴 있는 거구나. 맞아요. 한파특보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파 영향 예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처음 들어봤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한파특보까지 저는 저희 가족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그거거든요. 나 아침에 나갈 때 뭐야 생각보다 별로 안 춥네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게 또 날씨 막 또 이슈 전하고 또 언론 잘 아시잖아요. 또 굉장히
모든 걸 과하다고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부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맞아요. 더 하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참 이렇게 완화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근데 또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럼 뭐야 춥다는 거야. 도대체 따뜻하다는 거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참 맞아요.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준치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한파특보 안 내려졌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뭐야 그렇게 춥다라고 했는데 또 뭐 안 춥나 봐라고 또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이 모든 특보라고 하는 것은 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 안에서 넌 주의보, 넌 경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이 기준 안에 들어서진 않지만 이번 같은 경우가 어때요? 그래도 춥기는 춥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추웠던 날씨 탓에.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한파 영향 예보라는 것을 실제 발표는 2017년 이제 신년회 때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는 날씨 정보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 날씨 정보로 인해서 파급되는 영향 정보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면 사실 그래요. 우리가 날씨 정보를 살피는 게 저와 같은 뭐 그 기상 정보를 살피는 사람처럼 데이터를 보나요? 그러니까 아니죠. 추운지 따뜻한지를 아는 거의 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나 여행 가야 되네. 네, 맞아요. 가능할까? 그렇지. 우리 아이 내일 소풍 가는데.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근본적인 목적은 내가 어떤 일의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 날씨 정보를 참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예. 기상청에서 이제 얼마나 추운지가 아니라 얼마나 기온이 떨어져서 우리 생활에 위험한지 요거를 알려주겠다라고 예. 시행한 게 폭염 영향 예보인데 예. 이게 그 계기가 됐던 게 2016년 1월 25일에 제주도에 그 당시로서는 32년 만에 엄청난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관광객 9만 명이 일주일 넘게 제주도 지역에 고립이 됐는데 기억나는 거 기억나실 같아요. 거예요. 예. 공항 안에 뭐 편의점이 다 동이 나고요. 맞아요. 인근에 숙박할 곳도 없고 그래서 이때 이제 기상청이 우리가 눈이 얼마만큼 내린다가 아니라 이만큼 내리면 항공기도 결항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여행 계획 다시 살펴라 라고 하는 이런 영향 예보를 예. 하겠다라고 이제 예. 계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2019년부터 여름에 폭염 영향 예보 그리고 이제 그 해에 같은 해 겨울에 한파 영향 예보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건이면 일반인의 경우 그리고 뭐 노약자나 임산부라든지 좀 더 건강에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 4단계 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뭐 관심, 주의, 경고, 심각 이런 식으로 나누면서 한파특보는 내려지진 않았지만 이 추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그런 분야들 그럼 네. 예를 들면 농축산업 그렇죠. 수산업 그리고 뭐 보건 분야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더워버리면 우리가 전기 사용량 자체에서도 또 문제를 잡을 수 있고 이런 맞아요. 예. 사회적인 문제의 분야에 따라서 각각 내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다른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더 아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왜냐하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강원도 지역 분들 막 당황하실까요? 아니에요. 항상 아유, 그랬으니까. 눈도 오고 뭐 어제 그렇지. 눈도 내렸는데 그렇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1cm 눈이 그 겨울에 내리면은 그래.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맞아. 이게 날씨를 겪는 상대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이분법화되는 특보 같은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폭염 영향 예보를 상당히 기상청에서 많은 전문가 분야로 확대해가지고 예보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요. 했는데 알아야지. 근데 그래야 이게 그럼 도움이 며칠 되지. 전에 예보를 해요? 하루 전날 어. 11시 반쯤에 다음 날에 해당되는 거를 발표를 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기상청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예. 그 특보를 보는 그 이제 카테고리에 한파 영향 예보가 있는데요. 예. 보면은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주 산간 지역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그 지역과 강원 산간 지역 그다음에 여기는 포항 지역 같아요. 이 지역에 지금 보니까 한파 영향 예보가 관심 단계예요. 그러면은 각 단계별로 어떤 그 행동들을 좀 취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뭐 외출 시에는 보온에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들을 하는데 네.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높지는 않고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내륙 일부 지역 농가가 많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주의보나 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정보들을 좀 기상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일반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지금 이게 홈페이지 좀 보고 있는데 한파 영향 전망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리면 외출 시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는 등 보온에 각별히 유의하고 추위에 약한 노약자 어린이는 건강 관리에 유의. 너무 좀 틀에 박힌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
특정 지역, 뭐 제주에는 뭐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게 없는 거죠. 네. 그때도 그런 게 식으로 좀 구체화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관심 단계이지만 각 단계별로 좀 들어가면은 네. 관련한 그런 이제 축가 같은 이제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축사 내에서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좀 나와 있기는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건의사항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뻔한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안 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사실 또 때로는 그래요. 상식을 잘 알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지만 이게 상식이 아닌 경우들이 지진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늘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뭐 이게 상식인데 우리가 그 상황에 닥치지 않으면 실천으로 옮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파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되는 매뉴얼이 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일단은 한파주의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보가 내려졌을 때는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아 이만큼 춥구나라고는 하지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 요령을 처해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좀 들여다 필요가 있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기상특보 중에 영향예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내 분야별로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날씨가 왔다 갔다 해서 우리 뭐 극변침입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상청은 매월 23일이면은 장기 기상 전망을 발표를 해요. 향후 한 달 동안의 날씨, 그리고 3개월 동안의 날씨인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몇 도라고 말할 정도로 구체하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보라고 하지 않고 전망이라고 하는 거죠. 가능성의 여부를 확률로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데 전에 9월 23일에 발표를 했을 때는 1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다. 좀 그래도 춥겠다. 전체적으로 가을을 봤을 때 좀 기온이 높다라는 게 우세했는데 11월만큼은 좀 평년보다 낮겠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우세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 그러니까 지난달이었죠. 최근에 10월 23일 다시 발표한 장기 전망에서는 11월을 평년보다 높다라고 다시 우세하게 좀 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 따뜻하구나. 그럼 또 혼란스러운 거죠. 뭐야 따뜻한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주의는 또 왜 오는 거야? 그치. 평균을 보는 거예요. 평균을.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평균 키를 재보니 예전보다 뭐 어느 정도 평균기가 신장이 올라서 키가 몇 센티미터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그 키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 키 주변의 범주값에만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균이니까 진짜. 그렇죠. 평균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0도라는 평균 기온이 영하 2도 낮추고 기온 2도에서도 겉보기에는 0도예요. 그런데 영하 10도, 영상 10도도 겉보기에는 0이에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전자의 형태 안에서 날씨의 그런 어떤 기복으로 나타났던 것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1월은 겉보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이 안에서는 굉장히 큰 롤러코스터로 기온 변화가 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좀 춥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어요. 이거는 여전히.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의 겨울철 추운 날씨를 보는 요소들이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히 이제 엘니뇨 라니냐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북반구의 북서쪽에 위치한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높은 상태가 5도 이상. 이거는 이제 기준이지만 일단 바다 온도가 높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초겨울에 한파가 좀 찾아오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봐서 좀 찬 공기 확장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초겨울은 좀 많이 추울 수 있으니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 좀 그 대신 다만 추위의 강도가 얼마나 셀지,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것들은 장기예보나 단기예보.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기예보는 향후 열흘 날씨. 그 날씨의 패턴을 보고 그다음에 향후 3일 전의 날씨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비가 오면은 몇 밀리미터의 비가 오는지.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는 장기 기상 전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상세한 날씨를 들여다보는 거는 향후 열흘 날씨, 향후 3일 날씨. 그러니까 기상 정보의 종류가 많은 만큼 그 정보를 시적절하게 좀 활용하는 그런 좀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 그 산행 가도 돼요? 된다 안 된다? 저는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춘천에 남이섬 가거든요. 저 속초 가거든요. 많이 추워지기 전에 좀 남은 가을 날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날씨 이야기 맹소영 컬럼니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